사람을 만나면 꼭 5가지를 봐라. 그 사람의 본성이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년수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만나면 눈빛을 봐라, 말투를 봐라, 옷차림을 봐라, 신발을 봐라, 식사 예절을 봐라, 이 5가지를 봐라.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 다 보인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면 눈빛을 봐라. 사람들은 눈을 뜬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대방의 눈빛과 마주한다. 사람들의 소통은 눈빛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의 말에만 사로잡힌다. 하지만 특별하게 별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현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뿐인가, 그 사람이 정말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분위기를 맞추어주고 있는지도 눈빛은 다 담고 있다. 때론 전혀 악수조차 나누지 않았지만 위부터 아래를 쓱 훑어보는 눈빛이야말로 참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자신이든지 타인이든지 그 내면을 재볼 수 있는 것은 눈빛이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으나 미소보다 더 속일 수 없는 것이 눈빛이다. 인간이 숨겨놓은 비밀이 찬 그것은 바로 눈이다. 눈은 육체와 영혼이 만나는 지점으로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빛이다. 사람의 인체에서 유일하게 성형수술이 안 되는 곳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 호감을 느끼면 동공은 확장되고 조명을 받은 것처럼 더욱 빛난다. 하지만 화가 나거나 불쾌감을 느낄 때는 동공은 작아지면서 희미하게 빛난다. 눈빛은 정신의 등불이다. 눈빛이 맑고 밝게 빛나는 사람은 정신력 에너지가 충만하여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간다. 또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이 맑고 밝다.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으며 생각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사람을 평가할 때 눈빛이 살아있다, 눈빛이 죽어있다 고 하는데, 이는 그 사람의 현재의 정신 상태, 건강 상태, 운의 기운, 자신감, 능력, 지혜 등등이 이미 눈빛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눈빛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평소에 잘 나가던 사람도 어려운 때를 만나면 눈빛부터 죽는다. 어려운 군경에 처했던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기면 눈빛부터 살아난다.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밝고 침착한 눈빛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던 매사에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상대의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감수성과 감각이 뛰어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사람의 심리를 잘 꿰뚫어보는 사람이다. 눈빛에 힘이 있는 사람은 생기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며, 눈빛이 부드럽고 자상한 사람이면 공정하고 청렴하고 친절하며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불안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동자를 계속 굴리고 눈맞춤을 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다. 눈동자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성격이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다. 눈빛에 힘이 없는 사람은 판단력과 분석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눈빛이 불안정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전하고 조급하며, 눈빛이 어두운 사람은 개성이 부족하고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곁눈질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고 간사하며 마음 한구석에 늘 고민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위험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란, 눈빛이 날카롭고 음흉하여 분노에 가득 찬 눈빛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무관심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가까이 있으면 화를 당할 수 있다. 둘째는 사람을 만나면 말투를 봐라.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첫인상을 형성한다. 이 짧은 순간 외모나 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말투다. 말투는 그 사람의 내면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벽을 세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짧은 대화만으로도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호감 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투를 통해 소통한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말보다 먼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심리학에서 리액션은 적극적 경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리액션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며 상대와의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말할 때 그거 재미있겠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라고 리액션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반대로 무심하게 아, 그래 라고 반응하면 대화는 금방 식어버릴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공손한 언어는 상대방의 협력 의지를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존댓말을 사용할 때는 격식을 차리면서 진심과 따뜻함을 담아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일을 오늘까지 해주세요. 대신 이 일을 오늘까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면 요청이 아닌 협력의 메시지로 전달된다. 모든 요청의 끝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덧붙는 것이 좋다. 대화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사람의 말투 5가지. 부정적인 주제를 늘어놓는다.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모든 일이 부조리하며 그들은 언제나 피해자다. 그런 그들이 당신에게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가?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어디선가 당신의 험담을 할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가해자로 변해 있을 것이다. 늘 남 탓을 한다. 그들은 언제나 남 탓을 한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심리의 기저에는 자신이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렇기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이다.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다. 뭐뭐 때문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그게 아니라로 대답하는 사람들.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왜곡한다. 언젠가 그들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할지도 모른다. 자기 이야기만 한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묘하게 기분 나쁘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주장하는데 여념이 없다. 대화의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만 꺼내려 한다면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답이다. 상대방을 비꼰다. 그들은 모르는 것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을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한다. 상대방의 성취를 깎아내리며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건 다반사다. 게다가 그들의 말에 싸한 분위기로 반응하려고 하면 농담인데 왜 그래라며 당신을 소심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처럼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말투에는 태생과 삶의 경로, 지적 수준을 알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나면 옷차림을 봐라. 의속담에 의복은 날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옷차림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첫 인상은 옷차림에서부터 시작된다. 옷차림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옷을 잘 입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밖에 나가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느 집에 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옷을 입었는가는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옷차림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게 되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잘 보지 않는다. 그러나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더 보게 된다. 그러면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점잖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누군가는 그런다. 옷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라고 말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지만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의 속은 금방 알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지만 옷차림은 곧바로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고 알 수가 있다. 우리 속담에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외모는 마음의 거울이라. 좋은 깃털이 좋은 새를 만든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옷이 날개라는 표현은 옷이 좋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말이다. 이 속담은 옷차림이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태도와 인상, 사회적 지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옷이라는 것은 몸에 걸쳐서 신체를 보호하거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만은 입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심리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이 군복을 입었을 때와 평복을 입었을 때와는 의식이 달라진다. 이것은 심리적 효과, 옷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옷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어떤 옷차림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나에게 대한 시선이 바뀐다고 한다. 감정은 말투에서 드러나고 센스는 옷차림에서 드러난다. 우리의 첫 인상이 옷차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의 옷차림을 봐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첫 인상이 결정된다고 한다. 즉 사람들은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서 첫 인상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형성하는 첫 인상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옷이 날개라는 것은 사람의 외모, 특히 옷차림이 그 사람의 인상과 신분, 심지어는 그 사람의 능력까지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옷차림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타인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옷차림은 우리의 인격과 가치를 상징하며 사회생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옷차림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각자의 개성과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차림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사람을 만나면 신발을 봐라. 신발엔 그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인 심리와 인생의 지향점이 담겨져 있다. 신발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진짜 모습이 그 사람의 신발에 담겨져 있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걸음걸이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에게 옷차림, 목소리, 신발 사진을 각각 보여주고 누가 더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이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신발이 깨끗한 사람의 사진을 본 72%가 그 사람은 분명히 성실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신발이 지지분한 사람의 사진을 본 사람은 18%만이 신뢰한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신발에서 드러나는 진짜 모습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신발이 비싼 거나 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신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정성과 애정을 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신발을 본다는 것은 신발의 가격이나 멋을 보자는 게 아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본다는 것이다. 신발을 장소와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신는 사람과 낡은 신발이라도 정성껏 손질하여 깨끗이 신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걷고 있는 것이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그 낡은 신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매일같이 증명하였다. 신발을 대충 신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인생도 대충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대로 신발끈 하나, 작은 구두굽 하나도 귀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성실하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본다는 것이다. 겉모습이나 표정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신발 신는 모습에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결국 신발 신는 작은 모습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신발 컬러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은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을 만난다. 대화를 해보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봐라. 사람마다 좋아하는 컬러의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신발 컬러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흰색 컬러의 신발을 신는 분들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기품 있는 이상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는 분들이다. 조금은 완벽주의를 좋아하며 순수한 정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심신의 소유자이며 패션을 선도하는 선구자 스타일이라고 한다. 검정 컬러의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강하고 독립심에 불타는 사람, 그리고 솔직한 면보다 마음 감추기를 잘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초록색 컬러의 신발을 신는 분들은 대체로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기품 있고 성실한 사람이 대부분 초록색을 좋아한다는 통계도 있다고 한다. 예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칫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사교적이라고 한다. 파란색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세다고 한다.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자존심도 강하고 논리적이라 자기 변호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성적 보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정열과 열정을 되도록이면 억제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빨간색 컬러의 신발을 신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활동적이며 개방적이라고 한다. 단조로운 일에 금방 실증을 내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낙천적이고 강력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노란색 컬러의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심리적인 고민에 호소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유머 감각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뛰어나서 상업적 재능이 높고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한다. 보라색 신발이나 양말을 좋아하는 분들은 개성이 강한 예술가나 이상론자 권위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높은 지위를 동경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약간의 허영심과 예술적인 창조성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복잡한 것을 즐기지만 격조 높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한다. 5번째는 사람을 만나면 식사 예절을 봐라. 밥 먹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을 볼 수 있다. 철학자 사르트르도 이런 말을 했다. 지옥은 타인이지만 천국 또한 타인이다. 그 천국 같은 사람, 함께 밥 먹고 나서 속이 편해지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그 사람과 밥을 함께 먹어보는 것이다. 밥 먹는 시간은 인간의 생존 본능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밥 먹는 자리에 함께 앉으면 상대방의 본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이나 옷차림보다 밥상 앞에서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 자리에서는 가식을 오래 유지할 수 없어 생활 습관, 타인을 대하는 태도, 감정 조절 능력, 인격의 깊이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식사 자리를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성은 편안할 때 가장 잘 드러나며 상황에서의 반응이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준다. 음식 제공이 지연되거나 맛이 좋지 않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관찰된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생에서도 조급함을 보이며 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불편한 상황을 유머로 이겨내고 대화를 이끄는 사람은 주변과 잘 어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윗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다. 권력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밥상에서 쉽게 드러난다. 외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보이는 태도를 관찰하면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겉으로는 예에 바른 척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며 사소한 실수에도 날카롭게 반응한다. 반면 공손하게 직원과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따라서 진정한 인성은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달려 있으며 밥상에서 그 차이는 놀랍도록 분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식탁에 앉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은 개인의 인격을 드러낸다. 누군가는 음식을 나누거나 상대를 챙기며 배려심을 보이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식사만을 신경 쓴다. 밥상은 개인의 평소 생활 방식과 품성, 관계 맺는 태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는 남을 생각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배려심은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음식에 대한 태도는 감사의 표현 여부를 보여준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차려준 이의 정성을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음식이 부족하면 불평하고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보거나 무심히 먹는 경향이 있다. 감사의 말 없이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행동은 관계에서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밥상은 그 사람이 평소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된다. 음식 취향을 넘어서는 대화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식사 방식은 인간의 본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성격과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 식사 속도와 자세는 그 사람의 삶의 리듬과 정서적 안정감을 반영한다. 천천히 음식을 즐기는 사람은 성실한 경우가 많다. 밥을 함께 먹는 경험은 인내심, 배려, 존중 등을 드러내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 형성된다. 따라서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이력서나 말보다 먼저 밥 한 끼를 함께 하기를 권장하며 이는 사람의 본성이 진심으로 드러내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스트레스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는 본 모습이 드러난다. 상대방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는 식당 직원이나 주차, 관리 요원 등 자신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식사 예절이 나쁜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인간관계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먼저 먹어보고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면 이 5가지를 봐라. 인간의 본성이 다 보인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용기와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